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 학원에서 분양권 강의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동남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핫한 지역, 핫플레이스 한번 알아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서남권입니다. 왜냐하면 서남권 사람들도 배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사를 갈 때 사람들이 보통 갑자기 뭐 인천 살던 사람이 막 동탄으로 간다든지, 동탄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뭐 의정 뭐 고산으로 간다든지 이렇게까지 와서 막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없어요. 직업군인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좋은 데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영역, 그 바운다리 내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연고지가 없고 뭐 이런 곳으로 해서 간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구역을 좀 분리를 해서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남권을 보시게 되는데 요번에는 이제 우리 평촌으로 해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평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도 이제 개인 방송이나 뭐 다른 데서도 방송을 잘 하지는 않았던 곳입니다. 근데 요번에 원체 분양을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촌까지도 간 거예요. 근데 사실 예전에 안양, 평촌 이런 데서 뭐 한 3년 전, 4년 전, 5년 전 뭐 분양을 했을 때 상당히 잘 됐습니다. 뭐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뭐 분양권의 무덤이라고 해서 뭐 우스갯소리로 놀리기도 했던 뭐 서울의 동쪽과 서울의 서쪽에 있는 그 와중에도 불구하고 안양이나 평촌 이런 데는 나름대로 선방하면서 좋은 아주 뭐 재미지게 잘 돌아가는 그런 지역이었죠. 자, 특히 이제 안양, 평촌 이런 데 상당히 유명하죠. 예. 안양, 평촌 1번가, 학원가 이런 데도 상당히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자녀분들 이렇게 해서 있으신 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곳이 이편한 세상하고 그 코오롱 하늘채 있죠. 이 둘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평촌 센텀 퍼스트라고 합니다. 퍼스트. 예. 그래서 이름만 딱 보면 우리 사실 알잖아요. 뭐 센츄럴 그러면은 도심 한가운데 있는 거고, 파크 그러면 이제 공원 같이 끼고 있는 데고, 에듀 뭐 이러면 이제 학원 쪽 이렇게 많이 있고 그러는데, 퍼스트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그러면 이건 진짜 무조건 비행기 탈 때 여객기 1등급, 1등석 있죠? 퍼스트 클래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광교 힐스테이트 퍼스트인가요? 예, 그거 진행을 했을 때 퍼스트라는 이름은 진짜 아무 데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했었잖아요. 그런 퍼스트가 안양 평촌에 이제 붙게 되는 거죠. 여기에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좀 더 크게 확대를 해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자, 이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예전에 이제 아파트들, 일신 아파트랑 무슨 아파트랑 해서 이제 여기 블럭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세대수가 한 2,800세대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체 큰 사업 규모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특히 한 개 브랜드가 이거를 가지고 해서 진행하기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편한 세상이랑 코오롱 하늘채랑 이제 둘이 같이 손붙잡고 진행을 하는 케이스고, 그래서 2,800세대 중에서 요번에 나오게 되는 일반 분양분으로 해서 나오는 건 거의 한 1,200개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꽃감 빼먹기가 돼 있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계속 알짜배기가 이제 살아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자, 여기를 딱 보시게 되면 여기에 초등학교 있죠? 고등학교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길 건너편에 대한여자중학교 있고 대한중학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중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딱 거리를 찍어서 보시게 되면 사실 이거 불과 몇백 미터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5개의 학교가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군은 역시 안양 평촌이 학군이 좋긴 좋구나. 예. 아이들 학교가 가깝고 안전하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 주변을 보시게 되면은 다 아파트 단지들이에요. 평촌 어바인 퍼스트도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굉장히 핫했던 지역이고 예전에 이제 구축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자체가 다 아파트 단지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술 먹고 싸우고 노래방 다니고 이렇게 막 유흥가나 이런 게 주변에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 상업지구랑 뭐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랑은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기에 좋고 조용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곳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꼭 어딘가 좀 가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쭉 나오시게 되면 바로 길 건너편에 공원이 큰 게 있습니다. 자유공원이라고 해갖고 진짜, 평촌 아트홀이 좀 이미지가 괜찮아요. 예, 문화생활이나 이제 뭐 예술 공연 같은 거 여기서 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이런 거 하나 있게 되면은
확실히 그 문화생활 수준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숲세권, 학세권 여러 가지가 이제 다 갖춰져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생활하시고 이런 데서는 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지하철 같은 데가 이제 조금 멉니다. 여기서 이제 제일 가까운 데가 아마 금정역일 거예요. 금정역. 자, 금정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쭉 넘어가시게 되면은 이쪽 금정역인데, 여기에 있는 그 단지 자체가 다 이제 공장, 공업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가는 길 자체가 막 그렇게 깔끔하고 깨끗하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소비가 좀 많이 나오고 하면 좋긴 좋은데, 예, 그렇게까지는 조금 쉽지는 않은 케이스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홈플러스 하나 있기 때문에 뭐 쇼핑이나 이런 것도 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좀 나오는 아파트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즈가 좀 작고 브랜드가 좀 약하고, 그래서 어떤 메리트를 좀 갖다 붙이기가 어렵다 싶은 것들이 이제 다 뺐어요. 예, 알짜배기만 이제 모아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평촌 센텀 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습니다. 평촌 트리지아죠, 트리지아. 요거 같은 경우는 2,400세대가 이제 총 세대수인데 그 중에서 한 900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양 평촌에서 2,400세대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규모가 상당하죠. 아까 나왔던 그 평촌 퍼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안양 바다에서 평촌 바다에서 지금 2,000세대 이상의 굵직굵직한 데가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나왔던 여기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얘가 먼저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한 7월 달 정도에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제 현대 힐스테이트 있죠. 현대 힐스테이트, 그리고 이제 SK 스카이뷰, SK 건설에서 진행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코오롱 하늘채 이렇게 해서 같이 들어갑니다. 34층짜리가 한 24개동 정도로 해서 사이즈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진짜 어마무시한 사이즈죠. 그리고 초등학교 있고요. 여기도 중학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호계공원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고 이런 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축 있죠. 구축. 여기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에요. 일신, 현대 홈타운. 이건 2000년대 쓰던 브랜드죠. 현대에서. 그리고 뭐 목련, 뭐 한양 아파트, 무궁화 아파트, 무슨 아파트 해서 보시게 되면 다 오래된 아파트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자산관리 차원에서 다 이쪽으로 예, 갈아타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갈아타기 수요도 많고,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자동차하고 아파트하고 또 한 가지는 무조건 다 최신형이 무조건 제일 좋아요 라고 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아파트도요, 한 달이 다르고 두 달이 다르고 늦게 나온 아파트는 벌써 시스템이나 이런 게 벌써 수준이 다릅니다. 자재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쪽으로 해서 많이 갈아타시게 되지 않을까. 올 하반기 여름 시장에서 예, 안양 평촌에서는 얘가 트리지아가 아마 핫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제 쭉 옆으로 넘어가서 금정역 했으면 이제 그 옆에 안양역 나와야 되겠죠. 안양을 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거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안양역에서 바로 밑에 딱 붙어있는 아파트 요거죠. 지능 재건축 아파트인데 이게 8월달, 9월달 정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2,700세대예요. 2,700세대. 그러니까 이제 뭐 단지가 뭐 한 500세대, 800세대 이런 것들은 진짜 단지가 아닌가 봐요. 했다면 막 다 2,000세대씩 해서 막 나와버리니까 굉장히 크죠. 예, 분양 시장이 출렁거릴 수밖에 없고, 이 동네 전체의 그 매매 전세 월세 시세가 다 출렁거림 현상이 심하게 될 수밖에 없죠. 굉장히 사이즈 큰 게 막 나와버리니까. 그죠? 자, 이만큼의 사람들이 이거 아파트 이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다 어딜 가야 돼요? 어디 가서라도 다 전월세를 좀 살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주변으로 이제 다 좀 나가야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제 3년 후에 아파트가 짠해서 나올 때 이제 다시 이제 들어오겠죠. 그죠? 그때 이제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월세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다 치면은 여기 안양권에 있는 모든 아파트의 전월세 부동산 시장이 출렁거림이 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요. 포스코에서 진행을 하고요. 대우에서 진행을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브랜드가 상당히 극단적이죠. 소비자 평판이. 그래서 이제 하나의 브랜드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고 또 하나의 브랜드는 제가 굉장히 좀 싫어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죠.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싫은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어찌 되든지 간에 예, 여기서는 진짜 이 아파트 핫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는 타이밍에서는 대장주로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양역이 굉장히 큰 거 아시죠? 예, 시외버스 정류장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여러 가지 롯데시네마 있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들이 여기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예,
진짜 핫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아파트들, 예. 이런 아파트들의 시세가 이제 이 아파트가 아닌 거예요. 주변의 아파트를 많이 비교하시면서 많이 비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는데, 지금은 비싸지만 이제 그때 가면 그 금액이 기본적인 기준 금액이 되고 그런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시흥으로 가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시흥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분양권 시장이 막 재미지게 막 돌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당첨이 됐는데 뭐 피가 뜨지도 않고 해갖고 아 이게 뭐야 그러고 그냥 다 찢어버리고 그냥 서울로 다시 복귀하시는 업자분들도 많이 계셨었고 뭐 피가 그때 뭐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뭐 한 3,500 뭐 3,000 선에서 왔다 갔다 진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전화가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있었던 거 어떻게 됐어요 하고서. 그러니까 시대를 좀 잘못하고 났었어. 그게 좀 전체적인 대세 상승이랑 매수 타임이랑 이게 좀 전체적인 쿵짝이 좀 맞아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때 시흥이 좀 잘 맞아 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지 간에 저도 지난주에 시흥을 한번 갔다 왔었거든요. 제가 그 시가지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한테 우리 막 올리면서 자랑하면서 그 시흥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네요 라고서 막 사람들하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딱 보면서 여기 어디예요? 동탄이에요?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시흥은 여기 장현지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었던 그렇게 재미지게 돌아가지 않았던 그 분양권들이 지금 와서는 입주를 하면서 상당히 잘 됐었죠. 예, 재미있게 잘 돌아갔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여기를 하나 이제 또 보시게 되면은 분양 예정인 게 요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는 지금 일정이 잡힌 게 시흥 장현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마침 요거는 이제 8월 달 정도에 분양을 하게 될 것 같고요. 25층짜리로 해서 예. 곱하기 6개 동이 아마 진행이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대수로 따지게 되면 한 500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흥 장현에 있는 그 세대는요. 우리 기존에 했던 세대처럼 막 뭐 몇천 세대 이런 사이즈는 아니고 그냥 다 1000세대 언더로 해서 그냥 고만고만합니다. 브랜드도 막 일군 브랜드 막 이런 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동원 거, 르알 듀크, 무슨 뭐 풍경채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시흥이 그냥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큰 막 대장지구라고 해서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지만 대신에 청약 경쟁률이 좀 낮고 가격이 좀 소프트하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좋은 상대적으로 해서 이제 당첨 확률이 좀 올라가니까 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 경찰서가 가까운 거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주변에 이런 공원이라든지 예, 단지가 깔끔해요. 그리고 이제 주변 같은데 이렇게 그 녹색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요런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공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예, 가장 큰 요 녹지 공간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서 부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핵심 지역이 있죠. 예,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뭐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여기가 송도 같은 경우는 아직 부지가 많이 남아있긴 한데 송도 같은 경우는 조금 진행을 잘 안 하고 있죠. 예, 거기는 경제자유무역 지구라고 해갖고 이제 분상제가 적용이 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갖고 항상 비싸요. 항상 비싸게 나와갖고 단 한 번도 이렇게 뭐 싸다고 사람들이 얘기한 적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재미가 없었던 게 지금 다 뭐 15클럽까지 가고 하니까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그 아파트들 말이죠. 근데 그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인하대역 있죠. 여기가 이제 핫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자, CTOCL 저번에 이제 3단지 했었고 요번에 1단지 지금 뭐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계속 분양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런 데가 굉장히 핫한 지역이죠. 송도 어디 가서 인천 바다에서 포스코랑 힐스테이트랑 뭐 여러 가지 그 3사 1군 브랜드만 해서 3개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케이스가 아마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전대미문이죠. 예, 그 정도의 이제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좋은 지역이고 이 동네 자체가 예, 굉장히 잘 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인천 골드하버까지 해서 운영이 잘 오픈이 되게 된다면 여기까지도 많이 반사 이익을 얻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 이제 송도 KTX역 있죠. 그리고 송도 수인분당선. 이 수인분당선이 그냥 제2 외곽순환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계로 따지게 되면. 그러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수원에서 송도, 인천에서 해서 이제 수인분당선으로 해서 밑에 용인 살짝 터치해갖고 위로 올라가면서 예, 왕십리 지나가고 청량리까지 해서 올라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길이 자체도 어마무시하고요. 수도권 외곽에 있는 모든 신도시는 다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이거 말고 검단 쪽으로 해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핫플레이스긴 한데
여기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데 우리 지금까지 방송을 했던 데는 거의 다 이제 분양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남은 땅 짜투리 몇 개 아니면 잠깐 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분양을 할 좋은 소식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단 같은 데는요, 1단계 도시사업,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단계를 밟고 진행을 하면서 점점점 검단 자체가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은 뭐 김부선 라인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나중에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예,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크게 긴 노선으로 해서 발표를 하기가 좀 어렵겠지만은, 네, GTX 같은 그런 광역 교통 라인을 그렇게 짧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인천도 아마 인천공항, 예, 거기도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쭉 해서 나중에 이제 하남, 교산 정도까지 해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들어간다고 하면 당연히 늦죠. 예, 그런 걸 그냥 마음 비우고, 예, 여기 이제 금강 더 시글로라든지 이런 데 또 좋은 역세권에,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수변공원이 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런 데를 여러분들이 잘 노려보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서남부권으로 해서 전체적인 그 지역을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관심만 갖고, 예, 좋은 분양가에 잘 나오기만 한다면은 그 동네에서는 거의 다 뭐 랜드마크로 해서 자리 잡을 수 있는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고 단지 수가 상당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이, 예,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 점수나 청약 결과가 문제죠, 뭐 항상. 그죠? 예. 아니면은 돈이 문제든가. 그래서 그건 나중에 둘째 치더라도 당첨만 되게 되면 그래도 다들 어떻게들 다 마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당 후곰이라 그러죠. 예. 꼭 당첨되시고 고민은 나중에 댓글로 함께, 예, 같이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1년도 하반기, 예, 서울과 수도권에서 같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자,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